안녕하십니까. 더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돌직구 국어 김진우입니다. 일단 여러분 상상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실제 상상고 국어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잔락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상상고 국어 올해 2021년 1학년 실제 평균 점수입니다. 90.6점입니다. 매우 높죠. 그죠? 표준 편차 한번 보십시오. 4.9점입니다. 엄청 간극이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A 한번 보십시오. 60.8이고 B가 36점입니다. 합치면 97점입니다. 전교생의 그러니까 1학년 전교생의 97%가 B를 넘어선다는 거죠. 자그마치 80점을 1학년 97%가 다 넘습니다. 평균이 90.6점이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올해 90.6점에서 실제 1등급 나오는 아이들 보면 한 95.5에서 95.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보통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정도가 틀려야 되는데 실제 상상고는 어떠한 문항들이 나오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상상고에서는 외부 지문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외부 지문의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실제 95점 또는 96점의 1등급을 받으려면 두 문항을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왜냐? 한 문항당 평균 2.0, 2.2, 2.4, 심지어는 2.7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문항이 틀리면 95점을 넘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항만 틀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 외부 지문 한 문항이 주는 심리적인 부담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는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 중에서 고시조가 제일 많이 나오며 현대시 그리고 고전 소설도 따라서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1학기 때는 현대 문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어문의 변동에 대한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대한 그리고 2학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중세 국어 고전 문법이랑 그다음에 문법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해둬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인 어떤 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시어의 상징적 의미라든지 또는 외적 증거를 주고 외적 증거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실제 2021년 1학기 상상고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의 개념을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중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수능에서 문학 장르와 관련해서 나오는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외적 증거를 주고 그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뭐해라? 감상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유형이 실제 상상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다는 점. 그런 면을 보면 상상고 내신 공부는 곧 무슨 공부? 수능 공부도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외부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을 주고 실제 작품 속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과 외부 작품에서 그 유사한 표현상의 특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어의 의미가 비슷한 걸 찾는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은 고시조가 나오고 그 고시조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어떤 태도, 정서 그리고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역시 외부 지문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외부 지문 역시도 교과서에 있는 소설 작품과 외부 작품을 주고 그 외부 작품과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방학 동안 어떻게 국어를 준비를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이렇게 높은 평균 점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13회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13회차가 결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상고 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작년부터 13회차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자사고가 좀 일찍 발표가 되다 보니까 회차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3회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건 많은데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빠듯하더라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제일 첫 타임에서는 현대 문법에 대한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서는 고전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 정말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고시조에 대해서 시적 화자의 태도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리고 고시조를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를 통해서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이 저렇게 감상하더라 라는 기본적인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소한 작품이 나와도 우리 아이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회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13회차는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그런 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 제가 상상고 국어에서 전체 1타 강사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360명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 정도, 한 120명 정도가 최소한 저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 학교에 가서 선배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상상고 국어만큼은 내가 가장 그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내신은 실제 그 학교 문제 유형을 얼마나 잘 분석을 해내느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의 국어의 초석, 기본을 다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